챌린저5의 폭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네요. 챌린저5 사건의 경위, 폭발 원인 같은 것들요. 그 당시 엔지니어들이 챌린저5에 결함이 있어서 발사 연기를 건의했다는데 경영인들의 무리한 발사 계획으로 인해 폭발이 있다고 들었는데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자와 연루된 문제들 챌린저는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1986년 1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발사되었다. 발사 후 1분 13초 만에 챌린저는 갑자기 불길에 휩싸이더니 불꽃놀이에서 보듯 부스러기가 되어 떨어졌다. 우주선 안에는 젊은 여교사를 포함하여 7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미국 정부는 윌리엄 라저스를 단장으로 하여 대통령 직속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챌린저 주엔진에 붙은 2개의 로켓 부스터에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부스터를 현장 조립하기 위하여 끼워 넣은 오링에 있었다. 부스터는 각각 3, 6m 직경과 34, 8m 높이를 갖는 원통형 고체 연료 탱크로서 비오콜에서 설계 제작하여 현장 조립하였다. 비오콜은 유타주에 회사가 있으며 발사장이 있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까지 부스터를 조립하여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2조각씩 모두 4조각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였다. 조립할 때 이음새 부분에서 연료가 새지 않도록 2개의 오링을 삽입해 넣도록 설계되었다. 사고가 난 오링은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부스터가 점화되면서 그 압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도록 설계된 설계상의 문제이며 또 한 가지는 오링이 화씨 65도 이하가 되면 유연성을 상실하여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링이 설계된 방식은 1973년 비오콜이 나사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스터를 조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비오콜은 그 덕에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부스터 37기를 1차로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 1977년 첫 번째 시험에 들어가면서부터 설계상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 후 1985년 7월 스페이스 셔틀 51F 비행 시험까지 나사와 마셜 우주 비행센터 엔지니어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때까지 비행 시험에 실패할 정도의 고장이 나지 않았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비오콜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1985년 4월 50일 비비행 시험 이후부터는 비오콜의 엔지니어, 특히 오링을 직접 설계한 라저 보졸리도 링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메모를 통하여 오링을 재설계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챌린저 발사를 연기하도록 매니저들에게 주지시키려 노력하였으나 끝내 엔지니어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챌린저가 발사되던 28일 아침 케네디 센터 온도는 화씨 40도 이하였다. 지금까지 60도 이하에서는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며 온도가 낮으면 오링이 유연성을 잃기 때문에 사실 40도는 챌린저를 발사하기에는 너무 낮은 온도인 것이다. 발사 하루 전인 27일 일기예보를 들은 에버린과 보졸리를 포함한 유타의 비오콜 엔지니어는 즉시 케네디 센터에 연락하여 발사 연기를 제안하였다. 2번에 걸쳐 케네디 센터, 마셜 센터, 비오콜 엔지니어들이 원격 전화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결국 발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말았다. 엔지니어 중에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킨 사람이 없었던 셈이다. 이 사업에 관여된 엔지니어나 매니저들은 무리가 따르더라도 발사를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된다는 은근한 압력도 있었다. 비오콜 입장으로는 나사와 곧 2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시점에서 자기네가 설계, 제작한 부스터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발사를 총지휘하는 나사나 케네디 센터 및 마셜 센터 매니저들도 발사일 저녁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 레이건 대통령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안쪽의 탱과 클레비스에는 틈새가 있고 이것은 5링으로 밀봉이 된다. 틈새의 크기는 SRB 안쪽의 개스 압력이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틈새는 압력이 올라가면 커진다. 틈새의 변화를 델타 갭 오프닝이라 부른다. 두 개의 오링이 있는데 프라이머리와 세컨드리 오링이다. 각각의 오링에서의 틈새는 현장 조립 후에 달라진다. 프라이머리 오 링에서의 틈새는 약 0.029 인치즈이고 세컨드리는 약 0.017 인치즈이다. 발사 중에 오링은 델타 갭 오프닝을 밀봉하기 위해 움직여줘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상태로 되돌아와야 한다. 출처 http 선츠 유네스코 55 KR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